파이썬 이 언어 하나만 알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된 상황이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팀 프로젝트가 없는 강의만 찾아서 골라 듣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팀 프로젝트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노베이스에서 어떻게 따라간다 하는 이 무지렁이를 해보려고 달아놨는데 사실 팀장도 했어요. 팀 프로젝트. 이제 이게 개발이 잘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모학번이라 팀장 하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팀장도 했고, 그래도 이제 이 맨땅에 헤딩식으로 진행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공유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제 프로젝트 개요랑 주제 선정 공유 과정, 이 3번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결과물은 제가 실제로 발표할 때 썼던 PPT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교훈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웃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걸로 배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발표는 기계학습이라는 강의에서 이제 기말고사 자체를 위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강의명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를 학습시키고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요. 당시 다른 팀들 주제가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테스트하는 캡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캡처를 뚫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을 바탕으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버둥을 쳤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 분류 과정인데요. 처음에 저희 팀은 이제 노인의 지하철 무인 승차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서 그걸 분석해보고 왜 많아졌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거나 대책을 선고할 수 있을까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중간 피드백 과정에서 교수님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표 3주 전에 부랴부랴 주제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저도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찾은 것 중에 스포티파이, 다들 아시죠? 저도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는데 그 스포티파이에서 파이썬의 API를 불러와서 음악 데이터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온 음악 데이터로 이제 음악의 특성에 대한 뭔가 좀 유의미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음악 추천 시스템이 사실 장르 유사도가 높은 수준,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거 다른 기준으로 좀 음악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주제로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발표하기 전에 스포티파이가 이때까지는 한국에 많이 사용자가 없었을 때라 스포티파이가 뭔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냥 지금은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케글에서 스포티파이의 192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20년가량의 데이터가 공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스포티파이 API를 불러오는 CSV 형태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곡의 인기 있는 곡의 특성이 과연 뭘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터라 이제 종속 변수로 포퓰러리티라는 곡의 인기도를 뒀고요. 그다음에 이 독립 변수들, 이제 댄서빌리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한 변수가 30개 가까이 되는데, 그냥 그 중에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유의미한 것들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그냥 댄서빌리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춤추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 다음에 에너지는 곡이 얼마나 활동적인지라는 게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그냥 좀 빠르고 신나는 음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리스라고 트랙의 이제 전체 데시벨, 그 다음에 스피치니스, 이거는 그러니까 음악 데이터다 보니까 결국은 클래식이나 이런 연주곡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육성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에 0에서 1 정도의 그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가 독립 변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데이터가 문제였던 게
초단위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포티파이 자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티스트 검색 기능에 아티스트 아이디라고 따로 있어요. 스포티파이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이제 이름에 맞게 매핑을 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음악 발매 연도는 1년 단위로 되어 있던 걸 저희가 10년 단위로 디케이드로 끊어서 뭔가 좀 유의미한 분석을 해보자 했다. 그리고 아이디 제보, 중복되는 제보했다는 게 결국에는 그 아티스트 이름이 있는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중복되니까, 그래서 이름만 남겨놓고 아이디를 지웠다, 이런 전처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데이터를 거의 되게 많았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100만 개 가까이, 최소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히트맵도 만들어봤고, 이렇게 이제 오디오 캐릭터리스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음악의 특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지금 밑에 잘렸는데 1920년도부터 2020년도에까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맨 왼쪽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는 게 어쿠스틱니스라고, 그 전자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전자음이 좀 덜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높게 나오는 거고, 내가 어쿠스틱에 가까우면 높은 거고 낮은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분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봤는데, 인기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들,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히트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발매 연도랑 어쿠스틱 에너지, 이 소리의 크기가 가장 인기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에너지와 소리의 크기도 사실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끄러운 음악일수록 소리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계속 강한 양의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최신곡일수록 어쿠스틱함이 떨어지고 에너제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그 발매 연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서요. 그리고 아까 오디오 피처 같은 경우에도 어쿠스틱니스가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고, 결국에는 이 지금 현 시대에서 인기 있는 음악을 만들려면 춤추기 좋고 신나는 노래를 만들어야만 한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아티스트의 네임밸류라는, 이제 이때가 이제 한창 BTS가 떴던 시기이기도 하고 한데, 그 인기가 이거는 그냥 곡의 특성에 따라서 포퓰러리티를 판정했다 보니까 그래서 아티스트의 인기를 수치화하지 못해서 그걸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음악일수록 사실 당연하게도 사용자들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연도가 너무 강하게 영향을 줬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석의 과정이긴 한데, 이건 2020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 탑10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 있는 노래를 다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올타임 탑10인데, 이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보시면 다키티라는 노래가 탑2에 있고요. 여기 올타임으로 보면 또 1으로 올라가는데, 이 결국에는 발매 연도가 가장 빨랐던 노래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기는 너무 시간의 의존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또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앞에서 저희가 계산했던 포퓰러리티를 기반으로 그 포퓰러리티 점수가 가장 높은 아티스트가 누군가 봤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분석을 진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인기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사실 유의미한 결과인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른 거니까. 그래도 그 주목할 점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은 결국에 반영되고 있고, 어쿠스틱니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계속 줄어들고 전자음악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에너지랑 라우디스도 커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분석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음악 추천 모델을 만드는 게 결국 최종 목표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써서 사용을
특성이라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선형적이지 않아서 선형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았었고, 결정 트리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회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스케일링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에서 사용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피팅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는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그리고 K민즈를 썼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노래의 특성을 아까 분석하고 그 값에 가까운 값들을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K민즈를 써서 진행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르세라핌 퍼펙트 나잇이라는 노래를 넣으면 그 곡이랑 가장 유사한 곡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나온 노래들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제가 틀어드리는 노래랑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피부 케어로 오늘도 보송보송한 하루 니베아 데오드란트. 사실 진짜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나마 제 기준으로는 이 노래가 가장 비슷했습니다. 약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결국엔 기존의 음악 추천이랑 좀 다르게 추천이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음악의 특성이 결국에는 박자 막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진짜 기계적으로 수치만 따져서 가장 비슷한 상위의 10개의 노래를 뽑아내는 거라 아무래도 저희가 듣기에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제 그 수치의 값이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추천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과정에서 제가 했던 거는 거의 전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예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상태라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막 구글링도 하고 사실 그때는 챗GPT도 제대로 쓰지도 못할 때였어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막 K민즈 디시전 트리도 결국에는 제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찾아내서 팀원들이랑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운 점이라고 하면 사실 개발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하겠지만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모르는 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좀 일단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좀 부딪혀보고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좀 해보고 나서 하면은 그래도 나에게 남는 게 있지 않았나. 요즘은 근데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 그냥 딸깍딸깍 하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디깅.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디깅이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옛날에 이제 디스크로 음악을 듣던 LP판으로 음악을 듣던 시대에 그 디스크 자켓에 DJ들이 먼지가 쌓여있는 음반들 사이에서 파면서 음악을 찾았다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뭔가 한 분야를 좀 집요하게 파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개발에 저는 더 매력을 느꼈던 게 뭔가 깊게 하나를 좀 파면 그만큼 나에게도 돌아오는 게 있구나. 이게 뭔가 사람이 맨날 효율적일 필요 없이 좀 비효율적으로 행동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니티. 이건 앞에를 전부 다 간통하는 얘기인데 그냥 뭐든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러니까 전에 약간 공부할 때도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실 건너뛰면서 한 것도 많았고 사실 전공이 독일어였는데 독일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도 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뭔가 좀 해보시면 그래도 학교 생활하시고 앞으로 커리어 이어나가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